자, 여러분, 7교시 이동무의 삶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온라인 수업 처음 시작할 때 한문 왜 배워야 하나요? 라고 하는 전통문화 편에서 이동무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요즘 서점가에 쉽게 만날 수 있는 조선시대 사람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이동무입니다. 자, 이 책 보았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자, 문장의 온도라는 책만 읽는 바보. 그러면서 선생님 무슨 말 했냐면, 이거 2005년에 나온 책인데, 와, 평점 10점 만점에 9.1이나 되네요. 자, 18살 이덕무. 여러분 또래인데요? 자, 19년에 나온 책인데 혹시 평점이 9점이나 됩니다. 자, 조선 최고의 문장 이덕무를 읽다라는 책이네요. 네, 16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매미처럼 향기로운 불처럼. 이것도 이덕무 선집이죠. 한서 이불과 논어 병풍 역시 이덕무 청원 소품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책들이 꾸준하게 지난 10년간 사랑을 받았는데요. 도대체 이덕무는 누구냐는 거죠. 글자가 너무 큰데요. 자, 이덕무는 누굴까요? 요새 찐이라는 말이 되게 유행이죠. 자,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찐 18세기 사람입니다. 영조 17년에 태어나서 정조 17년에 돌아가셨으니 완전히 온전한 18세기 사람이죠. 그러면 18세기는 우리나라 어떤 시대였나?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명정조 시대는 우리나라 문화 부흥의 시기였죠. 정말 우리나라 르네상스였다라고 말하는데, 자, 특별히 이덕무는 여러분이 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박지원. 이덕무는 처음 들어봤어도 아마 박지원 선생님은 처음 들어본 사람이 없을걸요. 박지원, 박제가, 유독공과 함께 문예 부흥을 이끈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왜 박지원은 들어봤는데 이덕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면 못 들어봤지?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저술, 예를 들면 연암 박지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열하일기라든가 이렇게 대표적인 저서가 있는 것에 비해서 이덕무의 글은 다 소품, 이런 걸 이제 소품이라고 말하는데 짤막짤막한 글들이 위주가 돼서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서 좀 덜 유명했던 게 사실인데요. 오히려 현대로 올수록 더 이덕무의 글이 오히려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한번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신부는 네, 서자 출신이었어요. 자, 서자는 뭐 출세길이 막혀 있었는데 다행히 정조를 만나서 아주 낮은 벼슬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가정 형편에 가난이라고 썼습니다. 네, 이덕무는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가난 때문에 여동생이 굶어 죽었어요. 네, 그럴 정도로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자, 공부는 당연히 가난한 데다 저자 출신이었으니 뭐 스승 밑에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주로 이제 외삼촌들이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거의 독학했고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는 아까 여러분이 제가 함께 보여주었던 그 친구들, 크루가 함께 공부하게 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별명이 굉장히 유명한데 별명이 간서치입니다. 간서치.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볼간자에 책서자에 바보치. 왜 우리 막 백치 이런 말 하잖아요. 책밖에 모르는 바보가 이 사람의 별명입니다. 조선시대 가장 책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라고 말하면 당연히 이덕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놀던 사람들 명단 제가 추려봤습니다. 박지원, 박제가, 유독공, 이서구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왜 이덕무일까요? 자, 이덕무의 책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왜 이덕무를 좋아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덕무의 글의 곳곳에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배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도 좋지만 밑에 게 훨씬 좋은데요. 이덕무의 글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삶에 대한 남다른 가치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난을 굉장히 혐오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가난하면 절대 안 되고 막 가난이 무슨 개인이 노력하지 않은 것의 대가인 양 취급되고 어떻게든 가난을 탈피해야 되고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덕무야말로 정말 평생 가난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글에 남긴 가난은요. 그렇게 혐오의 대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가난은 그렇게 고통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작품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이웃 간의 사랑이나 보살핌의 정이나 자연과 정서적인 합일, 친구들과 나누는 우정, 환대 이런 것들은 가난 속에서도 참 이런 게 진짜 삶이구나. 이런 게 행복이구나. 이런 걸 되게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빡빡한 시대에 이덕무의 글이 우리에게 뭔가 공감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느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문 워크북 속에서 이덕무의 글을 읽어볼 건데요. 자,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자, 워크북 51쪽부터 56쪽이 1, 2, 3, 4, 5, 6. 네. 6쪽에 걸쳐서 모두 30개의 이동무의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글에 연번이 붙어 있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자, 대부분 글의 원문을 병기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한문 원문이 써 있고 그 밑에 해석한 우리말 현대어로 번역한 글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이 병기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쭈루룩 30개를 읽어볼 건데요. 그러다가 마음에 닿는 글을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글은 여러 번 곱씹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 18번에 있는 글인데요. 다른 글들도 이렇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목, 번호가 있고요. 제목이 있고요. 원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원문 장난 아니죠. 진짜 엄청 어렵죠. 네. 그래서 제가 원문을 읽지 못하는 것인데요. 자, 그 원문 밑에 해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말똥구리는, 여러분 말똥구리가 뭔지 알죠? 말똥 막 굴려서 만드는 아이들, 곤충이죠. 말똥구리는 스스로 말똥 굴리기를 즐겨하여 용이 품은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여의주를 품은 용 또한 여의주를 뽐내면서 말똥구리가 말똥 굴리는 것을 비웃지 않는다. 엄청 짧은 문장이죠. 이덕무의 글은 이렇게 짧은 문장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 여러 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 글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행은 어디서부터 오나요? 저는 불행은 비교하는 데서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똥구리는 정말 하찮은 곤충이죠. 그것도 되게 더럽게 말똥을 굴려가면서 살고 있어요. 자, 말똥구리가 굴리는 말똥 같은 모양의 동그란 모양이 가장 이상적이고 환상적인 건 여의주죠. 용이 품고 다니는. 자, 그런데 이걸 비교하자면 정말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 재밌죠? 말똥구리는 절대 여의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의주를 품은 용 또한 말똥구리 그게 뭐냐? 이렇게 비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자연의 이치가 정말 하찮은 것은 그것대로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것조차도 그것을 하찮은 것과 비교하면서 하찮은 것을 비웃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죠. 인스타그램에 있는 멋진 그 사람 갔던 여행지, 멋진 카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과시하길 원하죠. 과시는 왜 하는 거죠? 알아주길 원하는 거죠.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 되게 슬퍼하잖아요. 남들은 잘 사는데 나만 못 사는 것 같고, 모두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고. 그런데 이덕무는 정말 말똥구리 같이 살았던 사람이 이덕무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의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의 패기. 멋지죠. 자, 이렇게 읽고 이렇게 감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읽으면서 메모가 해야 되겠죠. 메모하라고 우리 배웠으니까 워크북 57쪽과 58쪽 지금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거기에 읽기 학습지를 수록해 놨습니다. 자, 읽기 학습지란 우리가 2시간 동안 읽을 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첫 시간에 읽고 나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머, 초록이 나오네요? 네, 맞아요. 인상적인 문장 홀딱 온전히 다 옮겨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질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네, 내 생각 빠르게 쓰기입니다. 의문이 나는 것도 좋고요. 인상적인 것에 대한 나의 생각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학습지를 쓰면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분량 먼저 확인합니다. 책 제목은 당연히 네,
이동무 다시 읽기겠죠. 자, 읽은 날짜와 분량 써주시고요. 흥미로웠던 주제는 주제 소 제목이 있잖아요. 1번부터 30번까지. 그럼 그 제목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렵죠. 읽은 부분에서 발견한 한자 어휘는 여러분 혹시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한번 단어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단어 한두 개 정도 새롭게 알게 된 어휘 하나 쓰는 거예요. 요 한 번쯤 써보고 싶은 어휘는 여기 새롭게 알게 된 어휘 하나 둘 셋 쓴 중에 나 이거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돼서 난 한번 언젠가 꼭 아는 척 해야지 써먹어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어휘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지금 하고 있지만 옛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썼던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베껴 쓰는 초록, 빨리 나의 생각을 메모하는 질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개의 글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읽으면서 학습지를 기록할 겁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그 학습지를 기록해서 이 기록은 결국은 여러분이 최종 영상을 만드는데 기초 자료가 되겠죠. 왜? 최종 영상에 초록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질서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 삶에 적용하는 것도 들어가야 되고 지은이 마음 읽은 것도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당연히 기초 자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덕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글을 어떤 방식으로 읽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오늘은 우리 이덕무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조선시대 선인들이 어떤 식으로 책을 읽었고 그들이 책을 읽은 방법을 4가지로 정리해 보았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읽을 글의 주인공인 이덕무의 삶에 대해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덕무의 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그 안내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교과 독서 4차시 그리고 그 다음 시간 교과 독서 5차시 학습 시간에는 워크북 51쪽에서 56쪽을 나누어 읽고 1시간에 한 장의 학습지를 기록한 후에 온라인 클래스에 학습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다시 얘기하면 교과 독서 4차 시에는 57쪽 학습지를 완성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시면 되고요. 5차 시에는 58쪽 학습지를 완성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자, 앞에도 설명했지만 양식이 정해져 있고요. 양식에 기록할 내용이 정해져 있으니까 간략하게 기록해도 좋습니다. 다만 내용을 알차게 채워서 해당 일에 제출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교과 독서 4차 시에 57쪽 학습지를 완성해서 올리고 교과 독서 5차 시에 58쪽 학습지를 완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업이 학급마다 다르니까 동시에 진행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질문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과 독서 4차 시와 5차 시에는 행아웃을 열어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실시간 질문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이덕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어요. 이덕무는 어떤 사람이었다? 진짜 18세기 사람이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이덕무에 대해서 열광할까? 그가 살았던 시대, 우리랑 많이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다. 그가 가졌던 정말 가난하고 신분적으로도 제한이 많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살았던 그가 삶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있다,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덕무의 글 30개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좀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57쪽, 58쪽 차례로 읽기 학습지를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이덕무의 글을 반 분량으로 나눠서 한번 읽을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글을 읽는 시간으로